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기사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론 실기가 아닌 필기시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실기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소속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하실 때 입금 통장 표시 내역에 후원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쿡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기사 역사적인 순간이죠. 저한테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기사. 제가 쓰는 게, 저는 이제 녹색을 좋아하는데 잘못 좋아하는데, 정보보안기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정보보호,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이게 이제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이 정보 지식이 있어야지만 다른 거 할 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복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보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암호라든가 접근 제어, 그 다음에 정보보호, 이건 그냥 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시스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정보 보안 복규는 이제 이게 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5개의 법이 있거든요. 5개의 법이 있는데 5개 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5개의 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보 보안 복규에서 10문제에서 8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문제 나오고, 맞죠? 여기가 20문제, 여기가 20문제, 20문제, 20문제. 그래서 총 100이죠. 여기서 이제 까락이 40점일 거예요. 문서를 안 봤어. 40점이고, 아마 정보 처리기 사고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60점을 넘어야지만 필기를 합격하는 거죠. 필기 합격. 아시겠죠? 필기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격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이 통과돼야지만 그때 할 거니까 실기시험 할 때 그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보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시스템 보안.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운영체제? 시스템이 우리가 구성되는 게 운영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가 아니고 유닉스가 있죠. 여기에 리눅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운영체제 같은 것들, 윈도우, 유닉스, 그 다음에 얘들에 대한 보안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 보안이 이렇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을 한번 보시면, 보안은 우선 OSI 7계층, 이거하고 맞먹는 게 TCP/IP 4계층. 근데 4계층도 없고 TCP/IP 5계층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4계층에도 5계층이든 알고 있는 사람은 풀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 나오고, 라우팅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나오죠. 무선통신 보안. 라우팅의 기본하고, 그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 스타디하는 거죠. 그 다음에 IDS, IPS,
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인 파이어월, 그 다음에 VP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있죠. 마지막이 아니지, 복규가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 그 글자를 좀 삐딱하게 못 써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FTP 뭐 이런 것들, FTP, 텔넷,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DNS,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복규는 정보보안 일반인가요? 정보보안 보호 관리인가? 시험 과목이 하여튼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정보보호 정책 이거 있잖아요. BS7799, 뭐 ISO 17799,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배우는 거죠. ISO 27000, 뭐 이런 거, 27001, 27005, 27014 이런 시리즈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BCP, DRP, 재해복구, 재해가 생겼을 때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적인 설명, 가이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7년대 여기 20문제 중에 뭐 이런 유가 한 뭐 8문제, 10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복규가 나온다는 거죠. 정보보호 관리에 이것도 하면서 이제 복규도 나온다는 거죠. 복규가 이제 많이 나오면 12개 정도 나오고 적게 나오면 8문제에서 12개 정도 나오니까 복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규가 5개가 있는데 처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서 뭐 너무 기니까 쓰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정통법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정보 한번 저거는 볼게요. 너무 길어서 적기가 싫은데 그 처음이니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 우리 통신 기반 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들, 통신 기반 시설 기반 보호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명무실하게 돼가지고 뭐 5개 중에 비중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전자서면법, 우리 전자서면법 아시죠? 메시지 보낼 때 누가 보내는지 뭐 인증하는 거 이런 것들 포함하는 것들 전자서면법, 그 다음에 5법, 여기에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의 보호를 하는 법이니까.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8에서 12문제 나오니까 비중이 크죠. 법이. 그 법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시험 과목과 그 과목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제 알아보세요. 정보통신, 정보처리 기사처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들, 뭐 실무 몇 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을 칠 수 있는, 필기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는 전화해보면 돼요. 아시겠죠? 전화해서 뭐 그 네이버나 아니 구글에서 정보보안 기사 치면 정보보안 기사를 그 주관하는 기관의 사이트가 맨 처음에 떠요. 들어가서 거기 모르고 읽어보기 싫으면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격이 이런데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시험 자격이 안 되는데 시험 칠 수 있죠. 필기가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를 요구하니까 필기 시험을 칠 수 있어요. 단지 자격이 안 되면 합격해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망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이제 포커스가 이거죠. 아주 제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개념이 뭐냐면 이 부분이 모든 거에 그러니까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암호잖아요. 암호학, 접근 제어, 접근 제어. 그다음 정보 보호니 뭐 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 뭐 이건 그냥 읽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암호학 접근 제어.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여기에 계속 나와요. 암호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접근 제어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할 때 얘들이 다 나와요. 근데 나오면 이게 어떤 건지 모르면 그냥 외우면 되죠. 외워서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답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백그라운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작하려고 하고 오늘부터 그 다음에 자세하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데보다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자주는 올리지 못해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스타디에서 정리해서 그걸 올려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같은 직장인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시험 같은 거, 정보 처리 기사, 정보 보안 기사 이렇게 준비하면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강의도 많이 듣고 제가 스타들이 많이 하는데 1시간이나 50분이 지나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끝나면 끝내고 저도 자려고 하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이렇게 초반 설명을 했는데도 12분이 지났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얘들이 충돌이 일어나나 봐요. 잘 안 될 때가 있어. 사람이 당황스럽게. 무슨 말이냐면 잉크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잉크가 어떤 때는 잘 나오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나와. 얘 때문에 그런가? 다시 한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시 세팅을 하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의 개요를 보시면 펜을 먼저 끄집어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됐네.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개체 선택을 다시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하도록 하죠. 우리가 뭘 오늘 할 거냐면 정보보호의 개요,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가 뭔지, 정보보호 관리가 뭔지, 그 다음에 정보보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가 뭔지, 정보보안의 개념, 정보보안의 3요소, 정보보안 관련 용어 정리, 그 다음에 OSI 보안 구조 해서 개요, 보안 공격, 보안 서비스, 보안 메커니즘, 그 다음에 해커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의 개요, 정보보호 관리, 정보개요, 보호, 개념, 정보의 수집 및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및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알겠죠?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주로 정보의 훼손, 변조, 누가 바꿔치기 한 거죠. 내가 누구한테 사랑 편지를 썼는데 그걸 누가 읽어보고 고친 거죠. 그다음에 유출이라는 것은 이거죠. 내가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누가 읽어보는 거죠. 그 유출된 거죠. 이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물리적.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그래서 이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 정보보호. 정보보호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안 중에서. 기밀성. 누가 나의 연애 편지를 훔쳐보는 거. 무결성. 누가 나의 연애 편지를 고치어서 다시 보내는 거. 가용성. 내가 연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누가 내 연필을 훔쳐가서 연애 편지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 가용성. 인증성. 내가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내가 보낸 건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인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 내가 맞는지 인증하고 싶을 때 인증성. 부인 방지. 내가 누구한테 협박 편지를 썼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협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협박 편지를 쓴 사람이 그걸 자신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 부인 방지. 중요한 거죠. 정보보호의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고 이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3요소고 그 다음에 인증성, 부인 방지.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좀 더 깊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나오죠.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놓는 거죠. 자, 정보 보안은 정보의 고전적 의미로는 정보 자체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강조한 영역이에요. 안정성, 무결성, 기밀성, 무결성. 기밀성은 내가 쓴 연애 편지를 훔쳐보는 거. 무결성은 고치는 거예요. 기밀성과 무결성의 차이점은 훔쳐만 보느냐 아니면 훔쳐보고 그 다음에 고치기까지 하느냐 이거죠. 수정을 해버리느냐. 무결성. 이 강조한 영역이고 정보보호는 정보의 보장적 의미로서 정보 내용의 기밀성, 비밀성을 강조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좋은 말이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링크 원칙. 보안에서는 체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사슬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면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지죠. 쇠사슬의 전체 강도는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닌 가장 약한 부분에 따라 결정된다. 보안도 마찬가지다. 내가 보안을 했어. 보안해가지고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도 사고 보안 장비도 사고 보안도 철저히 하고 암호화도 철저히 했어. 그렇지만 그걸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켜서 정보를 유출해 갔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넣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가장 약한 고리는 사람이에요. 침입자가 사람을 꽂혀서 그 사람을 시켜서 기밀 정보를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링크 원칙은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의 보안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그 회사의 보안 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까지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보안을 100% 완전하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많은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인력과 장비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허용하는 보안 수준 이 정도까지는 뚫려도 된다. 를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맞춰놓고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낮추는 거죠.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허용 위험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적인 거죠. 정보보호는 조직의 관리 활동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관리보호는 조직의 관리 활동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 이거 안 하면 벌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케어라는 거죠. 두케어. 이건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must. 두케어. 이게 must, 두케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상의 신의 성실 노력이 있어요. 아까 두케어 같은 건데 두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의무이다. 이게 의무예요. 그냥 안 지키면 벌금을 걷어가지 않아요. 두케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다. 이거 안 지키면 위반이라는 거죠. 이거 두케어.
due diligence,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충분한 노력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to care. 이 부분. 네. 자, 정보보호의 특성. 완벽한 보안은 100% 달성할 수 없다. 허용 범위 이하로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보안을 강화할수록 시스템 성능은 낮아지거나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 증가는 맞죠. 그 다음 보안을 강화할수록 시스템 성능이 낮을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보안 위험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알았죠? 네. 저쪽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 정해서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자, 정보보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기술된 거거든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 기술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색깔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바꿔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읽을거, 두 번 한번 읽어보고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네. 정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서 정보,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비인가자에게 노출되거나 갈취당하게 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정보보호 관리는 기업과 조직의 비즈니스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위험은 식별되거나 감소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이다.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 관리는 기업과 조직의 비즈니스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게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정보보호의 통제. 기능에 의한 통제의 분류. 정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서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기술적 통제.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 그 다음에 관리적이죠. 기술적,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그때 이제 기술적이 나와요. 기술적. 정보통신, 정보 시스템, 통신망,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기술적.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책. 빵빵한 시스템을 사거나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사는 거. 기술적. 접근 통제. 이거 접근 통제도 로직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암호 기술. 암호화도 백업. 정보 시스템 자체의 보안성이 강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기술적 보호 대책에 속한다. 기술적 통제 항목, 네트워크 접속 및 변경 관리, 접근 통제, 인증. 이게 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장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스템, 서버, PC 보안, 모바일 장비 보안, 바이러스 방지, 운영 관리, 문서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자, 물리적 보안. 색깔 바뀌었죠? 물리적 보안. 화재, 수해,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이 위치한 정보 처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책. 사람이 침투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 또한 불순 세력이나 적의 파괴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 통제. 비인가된 사람들을 출입 못하도록 하는 것. 전사질에.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 대책으로 구분된다. 우리 컴퓨터의 암호, 락가노 이런 것들. 물리적 통제 항목은 시설을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센터의 입지 조건 및 주의 환경, 방제 및 내부 시설 관리, 전산 장비 관리, 시스템 시설 보호, 백업 및 자료 보관, 물리적 재해. 아시겠죠? 기술적하고 물리적이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감이 오시는 거죠. 이제 관리적 통제. 이건 뭐예요? 법이에요. 관리적 법. 아시겠죠? 제도, 규정, 교육. 이게 관리적인 거예요. 등을 확립하고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
기술적 어떤 게 기술적은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거고 이제 이거 보안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장비를 들어오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적 통제죠. 이를 운영, 보안 등급, 액세스 권한 등 하며 이용 분석 및 보안 감사를 시행하여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조직체의 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보호 대책뿐만 아니라 이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책, 절차 등의 관리적 보호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뭔지, 정책이 뭔지, 절차가 뭔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특히 내부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관리적 통제 항목, 정책 및 조직관리,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정책이 뭔지, 지침의 뜻이 뭔지, 보안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보안 교육 실시, 인원관리, 업무 순환. 업무 순환시키는 거죠. 1년 동안 일하고 업무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자, 해고자 관리. 퇴직자가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삭제해버리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그인 정보까지도. 입사 시 신원 조회, 절차 관리, 사고 대책 관리. 이게 이제 관리적인 거예요. 감이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에 의한 통제의 분류, 행위. 예방적 통제, 탐지적 통제, 교정 통제. 이거 문제 정말 자주 나왔거든요. 예방 통제가 뭔지, 탐지적 통제가 뭔지, 교정 통제가 뭔지. 딱 우리가 보면 아 이거야 이 정도면 뭐 내가 구분할 수 있지 문제 나오면. 근데 실제 기출 문제 나오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네. 예방적 통제, 프리벤티브 컨트롤, 컴퓨터 사기, 절도, 불법 침입, 시스템 오류, 부주의에 의한 파일 삭제 등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 맞잖아. 예방적 통제.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예방적 통제네. 논리적 접근 통제, 파일 백업, 보안 라벨링, 물리적 보안 통제, 임무 분리, 최소 권한, 정책, 직원 훈련 및 보안의식, 이용 관리, 이용 분석, 침입 테스트, 환경 통제. 이게 모든 걸 한번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이제 예방적인 목적이고, 탐지적 통제. 탐지라는 것은 누가 그러니까 비인가자가 들어온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걸 탐지하는 거죠. 이제 이건 예방한 거고 이제 탐지하는 거죠.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소를 탐지하기 위한 통제이며 예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 예방 통제 영역을 조정해주는 역할 수행. 감사 추적,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비인가자가 불법적인 사용자가 들어왔는지를 탐지하는 거죠. 로그 기록, 바이러스 탐지, 맞죠?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이게 이제 탐지적 통제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운영 문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오류나 악의적 행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예방 통제로만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 예방 통제를 우회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건 무슨 통제입니까? 이게 탐지적 통제잖아요. 이게 보시면 아는데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오류나 악의적 행위를 예측하고 예방 탐지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예방 통제로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예방 통제를 우회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방 통제 다음이 탐지 통제잖아요. 그래서 답은 탐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탐지 통제 다음은 뭐예요?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탐지돼서 해커가 막 우리 시스템을 시즌을 놨고 뭐 어떤 걸 망치고 어떤 걸 바꾸고 막 그래서 삭제하고 그랬어. 그럼 이제 그걸 복구하고 원상태로 돌려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정 통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방 통제 다음이 탐지 통제니까 탐지 통제라는 거죠. 자, 교정 통제. 여기서도 좀 헷갈리죠. 교정 통제. 탐지된 에러와 부주의에 의한 파일 삭제 등, 그러니까 했거든 아니면 내부자가 부주의하게 어떤 걸 파일을 삭제했든 이 모든 것을 그 시스템에 발생한 피해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통제가 교정적 통제라는 거죠. 복구 절차, 연속성 계획, 사고 처리, 화재 진압 등. 뭐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처리하는 것들이죠. 운영 문제, 탐지 통제.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발견하기 위한 접근 로그 위반 로그. 로그가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접근 위반 로그, 트랜잭션 로그 이게 있어요. 이 로그가 있는데 접근 위반 로그는 탐지 통제예요. 그러니까 탐지할 목적으로 로그를 남기는 거잖아요. 접근 위반 로그는. 그러니까 탐지를 목적으로 누가 불법적으로 접근했는지 로그를 남기는 게 접근 위반 로그잖아요. 이걸 보고 탐지됐다.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트랜잭션 로그는 뭐예요? 트랜잭션 로그는 누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싸그리 지워버렸어. 맞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 로그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발생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로그로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졌을 때 이 로그를 통해서 이걸 복구하는 거죠. 백업, 맞죠? 이런 것들, 트랜잭션 로그, 이런 것들은 교정 통제.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것을 이전 상태,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거. 이 트랜잭션 로그는 교정 통제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 나와버리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기출된 문제예요. 탐지 통제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탐지를 측정을, 그리고 교정 통제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의 대응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발견하기 위한 접근 위반 로그는 어떤 통제에 속하는가? 1번 예방 통제, 2번 탐지 통제, 3번 교정 통제. 그래서 접근 위반 로그는 탐지 통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정보 보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정보 보안의 개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게 정보 보안의 3요소죠. 예. 보전, 추가적으로 진정성, 책임성, 부인 방지, 신뢰성, 뭐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부인 방지, 이런 것들, 예. 인증.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요, 헷갈리게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인가되지 않은 접근, 사용, 폭로, 붕괴, 수정, 파기로부터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제공하는 것. 인가된 사용자만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로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용성하는 일련 작업. 기밀성, 훔쳐보기. 무결성, 훔쳐보면서 수정한 것. 그 다음에 가용성, 내가 시스템을 쓰려고 하는데 아예 망가뜨리는 거, 디도스로. 이런 것들. 자, 정보 보안의 3요소.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뭐 가용성, 이거죠. 무결성. 그 다음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IA. 그래서 CIA. 이거. 예. 정보 보안의 3요소. 이건 너무 나왔기 때문에 안 외워도요. 그래서 기밀성이 뭔지, 무결성이 뭔지, 가용성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밀성, 인가된 사람과 단체, 인가된 프로세스, 인가된 시스템만이 알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가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통과한 사람들, 시스템에서 사용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가된 사용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밀성, 정보를 볼 수 있는 인가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데 어소리티에서 인증, 인증하고 인가가 있죠. 이게 인증이죠. 인증된 사람. 그 다음 인가라는 말은, 인증이라는 말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과한 사람. 인가는 적합한 사용자들 중에서도 객체, 어떤 객체, 내가 어떤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는 사람들. 그게 인가된 있죠. 인증, 인가. 차이점이 이거죠. 인증, 오선티케이션, 오서라이제이션,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통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가는 인증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하는 게 인가. 네. 정보 소유자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맞죠? 인가, 즉 적법한 사용자 중에서 그 객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만이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술로는 접근 제어, 암호화 등이 있다. 먼저 인증에서는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 인증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암호화 시켜놓지 않으면 중간에서 사람이 가르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시켜놓으면 중간에 가르치기 한다 하더라도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기밀성은 확보되는 거죠. 접근 제어. 들어가서 어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군대식이 맥이냐, 대기냐, 그 다음에 알백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에 대한 이제 접근 그 기술이 세 가지로 분류되죠. 맥일 때는 어떻게 접근을 사용자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대기일 때는 사용자별로 어떻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알백은 어떻게 그 사용자 중에서 어떻게 이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룰을 결정해 놓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죠. 예. 자, 기밀성 유지 방법, 조건 통제, 암호화 등이 있다. 암호화는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변조되거나 유지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암호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암호화 파트를 하게 돼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암호화 파트가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놔야지만 이게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예. 이번에 무결성. 무결성이 뭐야? 기밀성. 기밀성. 훔쳐봤다는 거지. 훔쳐보고 그리고 훔쳐보면서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수정한다는 거죠. 메시지 수정. 무결성. 그러니까 내가 연애 편지 써서 I love you를 해서 이걸 이제 메일로 보냈는데 이걸 I hate you로 바꿔버린다든가. 이게 이제 메시지 수정한 거죠.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내가 I love you라는 걸 보냈는데 내가 이제 내 컴퓨터에서 메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 중간에서 해커가 내 메시지 가로챘어. 그래서 I love you 봤어. 보면 이제 기밀성을 침해한 거죠. 기밀성을 봤어. 근데 보면 괜찮은데 이걸 이제 I hate you 해서 상대방한테 그 고친 내용을 보내버렸어. 이건 기밀성과 무결성이 깨진 거죠. 맞죠? 맞죠? 이게 무결성이죠. 또 이게 우리 공격하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TCP, IP 이제 보면 이제 소스 IP가 있고 SIP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IP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 IP가 원래는 보는 사람이잖아요. 보는 사람이 누구? 해커잖아요. 해커가 자기 주소를 보내버리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이 부분을 변경해버리죠. 이것도 무결성을 침해한 거예요. 이것도 무결성을 침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메시지를 바꾸는 것도 침해한 거지만 이렇게 해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 네트워크 그 메시지의 그 규율 같은 것들, 이 내용을 바꾸면 안 되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해킹. 이것도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무결성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결성의 의미를. 이게 지워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되면 그 스크롤 하면서 버벅거리더라고요. 자, 무결성 한번 가시죠. 네.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성질. 그러니까 변경뿐만 아니라 삭제, 불법적으로 생성 이거죠. 불법적인 건 뭐예요? 내가 만든 메시지가 아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무결성 왜곡이 항상 악의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력 차단과 같은 시스템 중단이 정보의 예상치 못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컴퓨터로 막 오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입력하는 중간에 세이브 안 하고 있는데 PC에서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3시간 동안 친 건데 완전 미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무결성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술은 접근 제어, 메시지 인증. 틀리죠? 접근 제어. 아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기밀성, 무결성.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기밀성에도 접근 제어가 나오고 무결성에도 접근 제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밀성에는 암호가 나오고 여기서는 메시지 인증이 나와요. 무결성은. 아시겠죠? 이런 차이점들이 나중에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무결성은 메시지 인증을 해요. 메시지 인증. 아까 말씀했죠. 인증이 뭐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메시지 인증한다는 게 내가 어떤 메일을 보냈는데
이 메일 안에 뭐 메일을 딱 보냈는데 뭐 이 보낸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네이버나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건 맞는데 내가 이제 메일을 보냈어. 메일을 보냈는데 얘가 이제 이 안에 또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서 보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지 인증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지금 네이버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죠.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누가 나한테 보냈어. 그러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메시지 안에 I love you, 이런 메시지 뒤에 누가 보냈다는 것을 어떤 기술을 통해서 마크해 놓는 거죠. 이게 붙여서 보내는 거죠. I love you만 보내는 게 아니고 I love you 해서 메시지 인증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보내는 거죠. 이게 메시지 인증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부분이 둘이 약정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 이게 이제 내가 원했던 사람한테 보낸 게 맞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메시지 인증이죠. 자, 제가 짚고 넘어가지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니까 할 때부터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40분 되니까 이제 말이 좀 억세지기 시작하네요. 자,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술은 접근제어, 메시지 인증 등이 있으며 정보가 이미 변경되었거나 변경 위험이 있을 때는 이러한 변경을 탐지하여 복구할 수 있는 침입 탐지, 백업 기술 등이 필요하다. 뭐 좋은 말이지. 가용성, 색깔 있죠? 이 가용성이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해킹당해서 못 들어가. 가용성이 침해된 거죠. 맞죠? 내가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오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망가진 거야. 부팅이 안 돼. 이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 거죠. 이게 가용성이 침해받았다는 거죠. 어베일리비티. 시스템이 지체 없이 동작하도록 하고 합법적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네이버에 입력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는데 분명히 맞는데 네이버에 못 들어가. 뭐 이런 것들.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인가된 인증,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시스템에 들어오고 인가는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객체가 뭐예요? 이게 객체라는 게 이제 문서일 수 있잖아요. 문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기밀 문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연봉 정보 이런 정보라든가 연봉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계획서, 그 다음에 뭐 시스템들, 자원들 어떤 거, 프린터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제 이걸 이제 들어와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문서를 내가 들어오면 내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접근 제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제어를 하잖아요. 너는 읽을 수 없어. 너는 읽을 수 있어. 이런 제어. 이때 쓰는 게 인가라는 말이죠. 인가된 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가용성. 정보의 비가용성은 조직에 있어 기밀성이나 무결성의 부족만큼이 해롭다. 그러니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정보 보호, 보안의 3대 요소죠.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 중복성, 백업해 놓은 건 침입을 당해서 아니면 디도스를 당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다시 빨리 백업을 해서 백업한 걸 다시 그 시스템에 복구해서 액티브 상태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또 들어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백업해 놔야 되는 거죠. 백업해 놔야지 침해 당했을 때 다시 백업한 내용을 다시 원복시켜서 서비스를 할 거잖아요. 중복성의 유지. 중복해 놔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BCP,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래닝 할 때, 그 다음에 DCP, BCP, DRP, 다이제스트, 리커버리 할 때, 재복구할 때 어떤 거요? 액티브, 미러 사이트 구축,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 핫 사이트 구축. 이게 뭐예요? 똑같은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모든 거 어떤 거요? 방, 시스템, 전기시설, 환풍기시설 이걸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 이게 무너졌을 때 바로
다른 준비되어 있던 애를 바로 액티브 상태로 만들어서 바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빌딩 안에 있는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빌딩이 무너졌는데 바로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건 스탠리인가 막 그렇잖아요. 그 기업이 그 모든 시설이 그 건물 안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근데 그 즉시 시스템이 정상화 가동이 됐어. 그건 똑같은 똑같은 놈을 하나 어떤 다른 곳에 다른 그 장소에 놔둬놓고 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서버가 무너지니까 그 서버를 작동해서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중복성 유지, 물리적 위험 요소로부터의 보호 등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가용성의 실제 이게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는 최근 전자결제 서비스를 B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 B사의 결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고객들이 A사의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거죠. A사는 B사에게 정보보호 기본 요건인 무순 강화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뭐예요 이게? 하루 동안 시스템이 동작하지 못했대요. 가용성이잖아요. 가용성. 자, 정보보안 관련 용어 정리. 자산. 데이터 혹은 자산의 소유자가 가치를 부여한 개체,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자재, 컴퓨터, 땅, 건물, 서버 이런 것들 다 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 처리, 저장,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시스템 도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 데이터베이스, 암호 파일과 같은 보안 관련 데이터, 통신 설비와 네트워크, 지역과 강행 네트워크 통신 연계, 브릿지, 라우터 이런 장비들 이게 다 자산이죠. 취약점이 뭐냐? 기업의 이용 대상으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약점이다.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약점이다. 내가 막 뭘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뭘 다 삭제했는데 이게 취약점이 생긴 거야. 어떤 게 생긴 거죠. 몰랐는데 취약점이 있는 거야. 이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서로 간의 기술들이 연결되면서 옛날에는 커버가 됐는데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테스트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또 침입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이게 취약점이죠. 우리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관리적은 우리가 어떤 침입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매뉴얼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 매뉴얼에 그게 빠진 거야.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쪽 시스템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생겨버린 거야. 기술적으로는 내부자가 그 외부자들만 중점을 둬서 이제 그 기술적인 약점을 보완했는데 불법적인 내부자가 우리 내부 사람이 내부 직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갈취해 가더라. 이런 문제들. 이런 취약점이 있었는데 우리 모르는 거죠. 취약점. 이게 취약점이죠. 위협이 발생하기 위한 사전 조건. 위협이 뭐예요? 이 취약점을 공격하는 게 위협이죠. 예. 취약점을 공격하는 게 위협이죠. 위협이 발생하기 위한 사전 조건. 위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이 있어야 돼요. 취약점이 없으면 위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데는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발생하고 그래서 해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평문 연속,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한다든가 입력값 미검정,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 SQL 입력할 때 여기에 그 이상한 문자 해서 공격하는 거, 비밀 공유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협, 자산에 대한 위협원의 공격 행동, 해킹, 위변조, 삭제, 파손, 유출 등을 나타낸다. 임의의 위협은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가로채기, 인터셉트, 가로채기. 비인가된 당사자가 자산으로의 조건을 획득, 불법 복사, 도청 등을 한 것을 기밀성에 영향을 미치. 메시지를 그냥 가로챈 거야. 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가로채기. 그렇지만 그 내용을 수정한 건 아니죠. 가로막음. 이건 뭐예요? 가로막았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은 가용성이죠. 가로채기는 이게 뭐예요? 기밀성.
맞죠? 이렇게 연관시켜야 되는 거죠. 모디피케이션, 변조했다. 변조를 했대요. 고쳤대요. 이건 뭐예요? 무결성이죠. 무결성 침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있죠. 인터셉션, 기밀성, 가로채기, 인터럽션, 가로막음, 가용성, 모디피케이션, 무결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위협, 온, 정보 자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주체, 해커, 일반 사용자, 컴퓨터 프로세스, 재난도 포함되는 위협 안에. 해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용자, 내부자 엄청 무섭죠. 위협원은 전문 지식, 자원, 기회, 동기 측면에 따라 다변화되어 표현될 수 있다. 위협원이 해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엄청난 뭐 엘리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위협. 예상되는 위협은 뭐예요? 취약점을 공격한 거죠. 취약점. 위험은 예상되는 위협. 우리가 취약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상되는 위협에 의한 자산에 발생할 가능성을 있는 손실의 기대치, 자산의 가치 및 취약점과 위험 요소의 능력, 보호 대책의 효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걸 미리 이제 계속 산출해 놓는 거죠. 위험이. 예상되는 위협을 리스트 시켜서 그게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데이터 시켜 놓는 거죠. 위협원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위협이라는 행동을 통해 자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위험은 자산이 있고 위협이 있어요. 누가 위협을 한 거죠. 그 다음 취약점. 이렇게. 이 공식이에요. 자산이 있어야 되죠. 1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취약점이 10% 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야. 그럼 1억에 10%면 1000만 원의 손해가 일어난 거죠. 자산, 위협, 취약점. 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 위험은 식별되거나 감소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다음 노출. 위협 주체에게 손실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노출, 익스포스. 취약점은 발생 가능한 피해를 노출시킨다. 익스포스. 패스워드 관리가 느슨하고 패스워드 규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패스워드가 유출되고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 노출, 익스포즈. 자녀 위험. 이거죠. 자녀 위험.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자녀 위험. 정보보호 대책을 구현한 후에 남아있는 위험.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논리적,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다 세워서 돈을 들여서 다 했어. 그래도 남아있는 위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침투할 수 있도록 먼저. 이거 자녀 위험이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자녀 위험.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자녀 위험. 이 정도는 뭐 감내하겠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안 대책이나 대응 수단을 구현하고 난 후에 남는 위험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자산이 있고 취약점이 있고 이 취약점이 있어요. 이 자산 안에 취약점들이. 뭐 이게 서버일 수도 있죠. 서버일 수도 있고 개인 PC도 있는데 그래서 위협원이 해커 아니 내부자 아니면 이것들이 이제 위협을 갑작스러운 정전 이런 것들이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 취약점이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은 자산 곱하기 위협 곱하기 취약점이지. 아시겠죠? 나중에는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곱하기인지 플러스인지 곱하기인지 플러스인지 기억 안 나요. 곱하기 자녀예요. 자산 내에 크고 작은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하며 해커 또는 악의적인 내부자 등 위협원에 의한 해킹, 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등의 위협이 발생합니다.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자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취약점이 많을수록 위협의 대상에 노출될수록 증가하며 위험으로 인해 자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사회공학.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작용의 깊은 신뢰. 사람이 약한 골이 있어요. 가장 약한 골이 이길 수 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깨트리기 위한 비기술적 침입수다. 이게 기술적 뭐 이렇게 보안 뭐 이런 거 뚫는 게 아니고 사회공학, 뭐 사람 같은 미인계, 미남계 이런 걸 써가지고 정보를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정보 빼내는 것들. 우선 통신망 보안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와 신뢰를 쌓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도움을 받고 약점을 이용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가장 약한 링크, 또 나오죠. 보안은 가장 약한 링크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방화벽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장치이건 보안 응용 기반으로 동작하는 운영체제이건 또는 제어 수단을 기획, 실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어떤 하나의 제어 수단의 실패가 전체 보안 실패를 이야기한다. 아무리 잘해놔도 뚫리면 뚫린 거죠. 네. OS 보안 구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